발달심리 연구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연구 방법이라는 것들은 이제 관심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 할 때 우리가 어떤 순서를 공부할 거냐면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종류, 그리고 표집 방법 있어요. 표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표집에 관해서 그렇지만 양적 연구,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 양적 연구 사례, 질적 연구 사례, 그리고 종단적 연구냐, 횡단적 연구냐 이런 것 등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살펴볼게요.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자, 연구를 할 때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가장 원초적이고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면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법은 피관찰자한테 어렵게 말 안 쓸게요. 교재는 그렇게 써놨지만 교재를 쓸 때 뭐 저 인간이 왜 그래? 이런 거 본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피관찰자 그러면서도 그러네.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옹하는 게 아니라 관찰할 땐 중요한 거는 관찰당한다는 사실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원래 그 관찰하고 싶은 행동들이 나올 때까지 관찰하는 거지, 관찰당한다는 사실 알면은 의도적인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관찰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행동을 관찰한다고 써요. 그러니까 이 속의 행동에는 내면적 행동도 있고 외연적 행동도 있거든요. 내면 행동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벌써? 자, 관찰법은 일단 행동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피검자의 피관찰자 행동을 그냥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금 뭔가 여기서 보세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의도적인 관찰할 수도 있고요. 무의도적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관찰자예요. 누군가를 관찰해요. 그럴 때 내 그 상태에도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건 행동을 관찰하지만은 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법인데 관찰법의 유형에는 뭐면 있는 그대로 하는 자연적 관찰법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관찰이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통제적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통제적 관찰. 그 다음에 실험적 관찰은 뭐냐, 어떤 실험 상황을 설계를 해놓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비통제적인 관찰이 아니라 통제적 관찰, 이렇게 되게 통제적 관찰, 실험 상황을 설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어떤 상태에 참여해서, 관찰자가 참여해서 하는 관찰이 있고, 참여했다면은 비참여 관찰이 있겠지요. 참여 관찰법, 그러니까는 관찰자가 다 그 어떤 상태에 가서 제3의 위치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하는 행동 그냥 보는 거 자연스럽게. 그 비참여 관찰은 뭐냐, 이 공동생활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외부에서 하느냐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이라는 것은 아주 이초부터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도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관찰법의 장점은 관찰자가 직접 피관찰자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환경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관찰자의 행동에 나타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 조사했다는 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직접 조사했다, 내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질문지법 할 거예요. 질문지법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찰법은 글을 읽지 못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도 할 수 있는, 애기들이 영화 행동 관찰한다든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원래 관찰, 원래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런 관찰 외에도 부수적인 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연구하려는 행동, 관찰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그 장면 포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장면 포착이 어렵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관찰한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행동을 관찰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 관찰하는 거 이건 단순해서 연구이라는 거지만 누가 동일하게 어떤 행동을 해요. 제가 막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그러나 보다 할 때 기분이 언짢을 때는 아니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찰한다는 연구자는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연구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쉽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객관적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거. 이 관찰이라는 건 나중에 수사법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는 건 시공간의 제약이 있죠. 시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한점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피관찰자가 관찰자 행동을 의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행동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찰자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수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질문지 검사,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앞서서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공간의 제약이 좀 있는데 질문지법은 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중에서 질문지를 배포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질문지를 작성해 놓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관찰법은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떤 도구 제작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제작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어떤 통계 처리도 어떻게 해요? 통계 처리도 용이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 질문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대상자가 다수일 때 적합한 방법이 질문지법이에요. 그러면 질문지 형식을 제가 쭉 나눴어요. 쭉 나눴는데 그냥 제가 자유반응형. 그냥 여기서 자유반응형. 자유롭게 응답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 그러니까는 피검자가 그 생각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는 거.